차트 믿고 따라타면 왜 90%가 털리나? 차트 완벽해서 들어갔는데 내가 사자마자 주가가 꺾인 경험 있으시죠? 아니 분명 모든 지표가 완벽했는데 여러분 그거 우연이 아닙니다. 시장의 구조적인 문제예요. 오늘 그 비밀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개인 투자자분들과 얘기해보면 같은 패턴이 있어요. 대부분 이런 순서로 종목에 접근합니다. 먼저 차트부터 봅니다. 241선 위에 있으면 중장기 추세는 괜찮네. 11선, 21선이 정배열이면 단기도 좋구나. 심지어 1분봉, 3분봉까지 보면서 정확한 타이밍을 잡으려고 하죠. 방법은 정말 다양해요. 기술적 분석 책도 있고 유튜브도 보고 열심히 공부하시죠? 그런데 말이에요. 진짜 중요한 건 따로 있습니다. 정작 그 회사가 뭘 해서 돈을 버는지는 제대로 모르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차트가 전부인 줄 아는 거죠. 이게 뭐랑 비슷하냐면요. 자, 님들 거리를 걷다가 어떤 맛집 앞에 줄이 엄청 길게 서 있어요. 와, 여기 진짜 맛있나 보다 하고 당연히 줄 끝에 서겠죠? 그런데 1시간 기다려서 겨우 내 차례가 왔는데 사장님이 나와서 재료 떨어졌습니다 하고 문을 닫아버려요. 알고 보니 그 긴 줄의 절반은 알바였던 거예요. 진짜 손님인 척 줄을 서서 분위기를 만든 거죠. 차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인기 있어 보이는 차트를 연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차트가 뭔지 정확히 아셔야 해요. 차트는 정답이 아닙니다. 차트는 이미 벌어진 거래의 결과물이에요. 쉽게 말해서 후행성 지표라는 거죠. 누군가 이미 사고 팔고 난 뒤에 남은 발자국 같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발자국만 보고 이쪽으로 가면 되겠네 하고 따라갑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되죠? 당연히 늦을 수밖에 없어요. 게임은 이미 끝났는데 우리는 그 결과만 보고 뛰어드는 거니까요. 제가 투자하면서 가장 무서워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확신이 생기는 순간이에요. 주가가 갑자기 튀어오르고 거래량이 터지고 차트가 완벽한 우상향을 그릴 때 그때 우리 마음속에 확신이 생깁니다. 이건 무조건 더 오른다. 그런데 확신이 생기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손절 기준도 사라지고 리스크 관리도 사라집니다. 오로지 얼마나 오를까만 생각하게 되죠. 그리고 바로 그 순간이 가장 위험한 순간입니다. 차트만 보고 매수하는 건 정말 위험한 일이에요. 이건 마치 소개팅 어플에서 프로필 사진만 보고 결혼을 결심하는 것과 같아요. 프사는 정말 예쁘죠? 각도도 완벽하고 필터도 들어가고 최고의 모습만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만나보면 어떤가요? 사진이랑 완전 다른데?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기업도 똑같습니다. 차트는 화장빨일 수 있어요. 진짜 중요한 건 그 회사의 실체를 보는 거예요. 실제로 돈을 벌고 있는지 사업은 제대로 하고 있는지 말이죠. 그리고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특히 더 조심해야 합니다. 상당수의 종목에 관리가 들어간다는 걸 아셔야 해요. 한 팀이 움직일 수도 있고 여러 팀이 연합할 수도 있죠. 그래서 차트가 예쁘게 보일 때는 누군가 의도적으로 그 예쁨을 만들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개미가 계속 지는 이유는 간단해요. 우리는 회사를 사는 게 아니라 그림을 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그림은 누가 그렸을까요? 당연히 먼저 들어간 사람들이 그린 거죠. 그래서 오늘부터 딱 한 가지만 바꿔보세요. 차트 보기 전에 3분만 투자해서 이것만 확인하세요. 첫째, 이 회사가 뭘 해서 돈을 버는지. 둘째, 실제로 돈을 벌고 있는지, 적자인지 흑자인지. 셋째, 지금 그 업종의 흐름이 살아있는지. 이 3분이 차트를 3시간 분석하는 것보다 훨씬 가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차트가 예뻐도 회사가 부실하면 결국 제자리로 돌아오거든요. 자, 그럼 세력들이 주가를 올리려면 뭐가 제일 필요할까요? 정답은 하나예요. 바로 물량입니다. 아무리 좋은 호재가 나와도 올릴 물량이 없으면 잠깐 반짝하고 끝나요. 그래서 세력들은 뭘 할까요? 개미들의 물량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자, 님들, 악재 공시가 정말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그건 누군가의 계획된 시나리오예요. 개미들의 물량을 뺏기 위한 타이밍이죠. 이걸 알면 내가 왜 맨날 그때 털렸구나 싶으실 거예요. 세력이 주가를 올리려면 꼭 필요한 게 3가지 있습니다. 첫째, 매집 물량. 둘째, 개미 털기. 셋째, 호재 공시.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바로 물량입니다. 아무리 대박 공시가 나와도 올릴 물량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잠깐 반짝하고 끝나요. 마치 로켓이 연료 없이는 못 뜨는 것처럼 말이죠. 이걸 고기 굽는 걸로 비유하면 쉽게 이해되실 거예요. 불만 세게 한다고 고기가 구워집니까? 아니죠. 일단 고기가 있어야 해요. 호재라는 불만 있고 물량이라는 고기가 없으면 칙 소리만 나고 끝이에요. 그래서 세력은 불을 키우기 전에 고기부터 차곡차곡 쌓아놓습니다. 그게 바로 매집이죠. 자, 이제 1단계부터 보겠습니다. 세력은 먼저 차트를 예쁘게 만들어요. 살짝 반등시켜서 개미들이 들어오게 만듭니다. 특히 중장기 투자자들이 좋아하는 자리가 있어요. 여기가 바닥이다 싶은 자리죠. 241선 근처에서 지지받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면 개미들은 이제 오를 일만 남았구나 하고 들어옵니다. 이때 들어온 개미들이 바로 세력의 타깃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가 정말 교묘해요. 주가를 천천히 줄줄 흘립니다. 마이너스 10% 빠지면 개미들은 괜찮아, 조정이야 하고 버팁니다. 마이너스 20% 빠져도 장기 투자는 원래 이런 거야 하면서 안 팔아요. 왜 그럴까요? 이미 그 회사와 사랑에 빠졌거든요. 손절이 아니라 신앙이 돼버린 거예요. 내가 믿는 이 회사는 분명 오를 거야 라는 확신에 사로잡혀 있죠. 여기서 세력이 해야 할 일이 뭘까요? 개미들의 희망 회로를 완전히 끊어야 합니다. 이건 연애와 비슷해요.
잠깐 바빠서 연락 못했어 정도로는 헤어지지 않잖아요. 확실한 이별 통보가 와야 끝나죠. 주식에서 그 이별 통보가 뭐냐? 바로 악재 공시입니다. 갑자기 적자 전환, 감자, 횡령 이런 공시가 뜨면 개미들의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해요. 악재 공시가 뜨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개미들끼리 싸움이 시작됩니다. 야, 너 먼저 던져? 아니야,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이런 갈등 속에서 결국 서로 먼저 팔려고 경쟁하게 되고 주가는 폭포처럼 쏟아집니다. 그리고 그때 아래에서 조용히 받는 손이 있어요. 바로 세력이죠. 개미가 던진 물량을 차곡차곡 쭉쭉 파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차트가 옆으로 기어갑니다. 왜 그럴까요? 번질 개미가 줄어들었거든요. 하지만 세력은 여기서 끝내지 않아요. 혹시 아직 남은 물량이 있나? 한 번 더 확인합니다. 진짜 악랄한 건 여기부터예요. 마지막 털기를 위해 한 가지 더 준비하거든요. 바로 이전 저점 밑으로 한번 크게 내리꽂습니다. 10% 정도 빼면서 하락 VI 보여줍니다. 그럼 끝까지 버티던 개미들도 패닉에 빠져요. 아, 이제 진짜 끝이구나 하고 모든 걸 던집니다. 이게 바로 심리전의 정수예요.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다음날 갑자기 호재가 나오고 주가가 급등하죠. 집 나갔던 개미들은 자기가 판 가격보다 더 비싼 가격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것도 진짜 상승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털기의 시작일까요? 자, 님들 세력 탐만하면 계속 털립니다. 중장기든 단기든 똑같습니다. 솔직히 말해서요, 우리 개미들은 늘 한 번에 들어가잖아요. 세력은 그걸 보고 있어요. 어디를 치면 떨어질지 계산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우린 표적이 되지 않는 방식으로 들어가야 해요. 제가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몰빵은 뷔페에서 첫 접시에 고기랑 초밥을 산처럼 쌓는 거랑 같아요. 주변 사람들이 딱 봐도 알죠. 아, 저 사람은 지금 욕심이 폭발했구나. 근데 분할 매수는 어떨까요? 한 접시씩 조용히 맛있는 것만 반복해서 가져오는 거예요. 난 튀어요. 안 걸려요. 그래서 오래 먹을 수 있어요. 주식도 똑같습니다. 크게 한 방에 들어가면 표적이 됩니다. 요즘 단기 매매가 왜 이렇게 힘든지 아세요? 예전엔 21선 살짝 이탈하면 개미들이 나갔어요. 근데 이제는 안 나가요. 그래서 세력이 뭘 하냐면 21선 아래로 10% 내외로 한 번에 밀어버려요. 개미가 망했다 할 때 밑에서 수량 다시 받고 수직으로 올립니다. 이제 라인은 기준이 아니라 미끼가 되는 시대예요. 제가 롤러코스터 비유를 또 들어볼게요. 요즘 세력은 롤러코스터가 출발하자마자 한번 급강하를 시켜요. 사람들이. 나 죽겠다 하고 손을 놓는 순간 그때 다시 끌어올려요. 이건 급강하의 재미가 아니라 안전벨트 테스트예요. 여러분의 멘탈을 테스트하는 거죠. 매집도 낚시랑 똑같습니다. 고수는 처음부터 물고기를 확 끌어올리지 않아요. 살짝 당겼다가 한 번 놓고 또 당겨요. 물고기가 이거 위험하네 하고 도망가면 그때가 진짜로 큰 놈만 남는 타이밍이에요. 주식도 똑같아요. 한번 깊게 눌러서 겁먹인 다음에 밑에서 조용히 수량이 바뀝니다. 또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어요. 한 종목에 올인하면 끝까지 감시받습니다. 대신 섹터를 정하고 그 안에서 5개 정도 종목을 정하세요. 대장주 위주로 말이죠. 왜냐고요? 세력도 종목 하나만 띄우는 게 아니라 흐름으로 움직이거든요. 개미들이 제일 착각하는 게 뭔지 아세요? 상한가 한 방 꿈꾸다가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40% 물려요. 근데 현실을 볼까요? 마이너스 50%면 상한가 30% 떠도 탈출 못해요. 그래서 목표는 딱 하나예요. 마이너스 5%에서 마이너스 10% 이내로 관리하면서 물량을 모으는 것. 버티는 게 실력이 아니라 평단이 실력입니다. 요즘은 잠깐 튀면 VI의 세력이 단타개미한테 물량을 넘기죠. 우린 거기서 흥분하면 안 돼요. 분할로 모아두고 세력이 이 정도면 됐다 하고 슈팅 줄 때 그때가 수익 실현 구간이에요. 시장이 전체적으로 좋지 않을 땐 VI에 나도 같이 나오는 거고 시장이 좋으면 VI보다 좀 더 위에서 나오는 거죠. 그러려면 VI 걸릴 때 10% 기준으로 내 평단은 마이너스 5% 이내여야 해요. 세력을 이기려면 평단이 낮아야만 합니다. 몰빵에선 답이 없죠. 결론 3가지로 정리할게요. 첫째, 차트는 참고하시고 회사와 섹터를 먼저 보세요. 둘째, 몰빵 금지, 강도별로 분할하세요. 셋째, 목표는 대박이 아니라 마이너스 5에서 마이너스 10% 관리로 평단 전쟁이에요. 주식은 믿음이 아니에요. 매일매일 수급과 대응입니다. 오늘부터 분할 매수로 세력의 표적이 되지 마세요. 조용히, 차분히, 그리고 꾸준히 평단을 만들어가는 게 진짜 실력입니다. 앞으로도 진짜 찐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 버튼 눌러두세요. 좋아요는 옵션입니다.